모든 길이 하나로 모였다 흩어지는 이 도시의 심장. 100년 전 일본이 만든 계획도시 진해의 중심. 나는 진해 중원 로터리다. (1920년대) 일제가 만든 계획도시 진해의 모습입니다. 중원 로타리를 중심으로 8개의 직선도로가 뚫려 있고 진해 우체국과 영해로도 보이네요. 도로를 따라 상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모습이 지금과 별 다를 바 없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진해 중원 로타리가 일본 우길승 청기를 상징한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붉은 원과 16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우길기. 나의 모습을 보고 우길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모양도 모양이려니와 내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지도는 1916년에 일본 해군이 제작한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진해 신도시고 이게 진해 통제부예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에 보면 3개의 로타리가 있는데 이게 중원 로타리입니다. 나를 포함한 진해의 모든 거리는 철저히 도시계획하에 만들어졌다. 10년 계획으로 돈이 8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황소 한 마리가 37원 하더라고요. 진해 신도시에 10년 동안 투입된 800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 1조 8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10년에 걸쳐서 도시를 1단계 완성을 시켰는데 막대한 자금과 최신 기술이 투입된 일본 해군의 도시 진해. 일본 군함에 나부끼는 우길기와 나는 분명 닮았다. 하지만 원과 선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광장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최신 도시계획 기법이었다. 그게 동시문 방사선 이 도시계획인데 그런 것들은 그 일본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고대 로마 때부터 있었던 기법이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그런 도시계획 기법들이 그 새롭게 적용된 사례다. 네, 동심방사형 구조는 제일 유명한 게 파리 개선문을 중심으로 쫙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정말 그 우길승 청기하고 거의 같은 모습이고 그 외에 뉴델리 또 중국의 심양 등등 많은 곳에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화려했던 건물들과 넓은 신장로가 곧게 뻗어나간 거리. 하지만 조선인들은 이곳에 발 디딜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 육대 앞에서부터 요 시내 쪽으로는 그 한국 사람은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저거만 산다고 그렇게 저 집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한다고 못 들어왔다. 또 오물 퍼는 이제 그런 사람은 요 들어서 구전 일 그런 걸 잡부 그런 일을 하셨다. 일본 해군을 비롯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토목업자, 건설 노동자, 일본 상인들이 진해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이 삽을 꽂은 땅은 정직하게 터전을 일구며 살던 조선인들의 고향이었다. 그 당시에 조선인 이주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 요 신시가지, 편동리,
다음에 도만리, 도천리, 중평리 이쪽을 포함해서 이 53가지의 9개 마을이 경화동으로 강제 이주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9개 마을, 2천여 명의 주민들은 황무지로 내쫓겼다. 농사짓던 이는 논밭을 뺏기고 고기 잡던 이는 어장을 빼앗겼다. 당시 모습을 지켜본 매천 황현은 이렇게 말했다. 웅천에서 수백 리의 항역이 군항으로 포함되어 이속도, 농민도, 고기잡이도 모두 흩어져 마치 난리를 만난 것 같았다. 그와 반면에 그 이지용이라고 당시 그 고종의 친족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진해에 있는 땅들을 일제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각 이 진해 인근에 있는 그 행정 관료들에게 지시를 하는 이런 내용인데, 심지어 고종 황제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전에 지시를 해가지고 일본 그 지도층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조적이죠. 일제시대 이제 한일 합방이 되자 그 매천 황현 선생은 그 유명한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지용은 일제시대 때 그 백작 자규까지 일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평생을 살았거든요.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았다. 이 문석윤 선생님 영전인데 이 사진은 1904년도 웅천 향장이 되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시의원 의장이죠. 그 관리입니다. 25세, 지금으로 치면 시의원을 할 정도로 명석했던 문석윤은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땅값 제값받기 운동에 나선다. 일본을 상대로 해서 땅값 제값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운동을 하겠다 하면서 그 이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땅값 수령 그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문석윤을 일본 헌병들이 강제로 연행해서 웅동에 정박해 있던 함정에 데려가서 아주 극심한 고문을 당하게 합니다. 힘없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젊은 지도자마저 잃은 사람들. 울타리가 되어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터전을 빼앗긴 조선 주민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경화동, 예. 그 원래 경화동이라는 지명이 아니고 거기는 원래 조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화동은 새로 이제 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만 살 수 있도록 새로 이제 집을 학구방이라 하죠. 일본 사람 가면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못 살았죠. 또 쫓기 나와서 저 석동 저쪽으로 다 그 숲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간을 해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경화초등학교 그 밑으로는 전체 그 갯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갯벌로 이제 이 조성을 땅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을 지었다. 경화장이 서는 이곳 일대가 바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이주지역 한일거리입니다. 원래 진해의 전통장은 지금의 풍어동에 있던 풍덕계장인데 그 자리에 일본 해군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죠. 민중들의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인 시장, 황무지였던 이곳에 맨몸으로 쫓겨온 사람들은 힘겹게 터전을 개척했고 전통장을 세워 지금까지 상권을 이어왔습니다. 경화동 쪽 그 골목길은 폭이 한 5m, 도로가 아주 좁았기 때문에
모든 게 불편했죠. 그 경화동의 그 지도를 보면은 아주 좁게 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칸 블럭 그 하나씩만 배부가 되는 거죠. 빼앗긴 자들의 도시 경화동. 그런데 조선인들의 강제 이주 지역은 원래 경화동이 아니었다. 1909년에 진해만 시설조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진해 군항과 시가지 건설을 위한 그 청사진이 그려지는데요. 한국인과 일본인이 뒤섞여 사는 거는 그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곤란하니까 한국인들을 덕산 방면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섞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도 발생할 수가 있고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를 좀 방지해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하고 또 군항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니까 그 군항의 보안이라든가 일본인 군인들의 그 군기의 문제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된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이 덕산 쪽으로 한국인들을 이주시키려고 했는데 덕산은 좀 멉니다. 그래서 시가지 그 공사하는 곳과 가까운 그런 황무지로 한국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경화동 지역이죠. 군항 건설이나 시가지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데 한국인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게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가까운데 한국인들을 이주시켜서 그들의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민지 백성은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가축처럼 쓸모있는 자원일 뿐이었다. 예, 노역은 엄청나게 동원됐죠. 그러니까 기술자라든가 감독은 일본 사람이고 그 노동일 한 사람은 조선 사람이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서 빼앗은 진해 땅, 그 중심에는 오래된 팽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이 자리에 있던 팽나무. 신라시대 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당산목이었다. 신도시 건설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없앴지만 이 나무는 그냥 두었던 겁니다. 쫓겨나간 2,000명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쫓겨나갈 때 일본 사람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몸은 쫓겨나가고 집은 헐어졌지만 이 조선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었던 저 당목마저 베었을 때 일어나는 이 불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수 있다. 설령 그런 게 없었더라도 그 나무는 충분히 진짜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이 도시를 설계했다면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다. 팽나무의 존재야말로 내가 우길기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만약에 우길성천기라고 만들었다면 우길성천기의 제일 중앙에 한국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어 놓은 나무를 남겨두었겠습니까? 당연히 빼고 거기에 일본을 상징하는 걸 뭘 했겠죠. 그런 점만 보더라도 우길성천기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 천년묵은 진해 당산나무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까지 지켜본 뒤 1960년 그 수명을 다했다. 이제 이 중원 노타리 광장은 비어있지만 매년 봄이면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보기 위해 찾아와 그 자리를 메꿔주죠. 내년 봄 진해에 들르신다면 벚꽃과 함께 100년 전 진해 이야기를 함께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가슴에 남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 그게 바로 낡은 건물과 사진이 전하는 100년의 유산인 거죠.